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78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박수 이렇게 강압적으로 유도하시는 거. 아니, 뭐가 강압적입니까? 예. 박수 쳐라 빨리. 아니에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 새날 미래 권력도 있고 또 황희사도 있고 한데 예. 아무튼 오늘 방송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좀 하고 자연스러운 시작으로 넘어가 볼까. 이 자체가 안 자연스러워요. 자기적. 야 자연스러우라고 빨리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웃어 기적이야. 자연스러운 척해 빨리. 네. 좋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일단 구독 좋아요로 하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76이잖아요, 새날이. 네. 777 그 럭키를 이 업데이트해서 하면 주워먹기 한번 또 이게 기가 막히지. 한번 역시 빨대 경력자 빨대는 좀 달라. 아니 빨대라 그러면 제가 뭐 알림양이도 채널 구독해달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웬일로 오늘 일요일 9시는 얘기 안 하시네. 해주시니까. 이렇게 일단 언급 다 됐네요. 그러네요. 끝나고 또 시간 드릴게요. 끝나고. 뭐 시작부터 새날 시작하자마자 뭐 알림이 황희도 홍보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자, 유인님 오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책 이벤트를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보람 PD님이 저번 주에 하셨고, 유인님께 유인님이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또 우리 오이성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책 잘 저는 보내드렸나요? 우리 박찬양님께 내일을 위한 아프리카 공부 책을 이제 보내드렸고 감사하게도 책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빵을 이거구나. 어쩐지 빵이 있더라. 이거 뭐야 이거? 제가 택배로 이제 보냈더니 문자를 주셨어요. 대박이다. 간식을 좀 보냈는데 오늘 꼭 받아야 된다. 뭘 보내주셨나? 뭐 만두 같은 걸 보내주셨나?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주소로 제가 보냈기 때문에 사무실에 얼른 가봤더니 빵이 와 있더라고요. 팥빵인데 엄청 맛있네요, 이 빵. 근데 이게 엄청 양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양도 많고 하나짜리의 이 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양도 많이 넉넉하게 해가지고 저희 먹으라고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뱃속에 잘 보관 중이에요. 방송하기 전에 먹었구나. 방송하기 전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또 인상 깊으셨는지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정민님이 바른청년 황희두님 반가워요. 여기에 황희두를 꼈는다고? 아니 그 위에는 안 읽으세요. 왜? 아니고 기추자와 결혼하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차단해주세요. 바른청년 치고는 너무 선별을 하네. 사실 먹은이고요. 일단 저 박찬양님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리고. 근데 이러면 다음에 받으시면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부담 주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프레임즈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번 주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오늘은 또 희두님이 책을 보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약간 좀 부담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희두님이 책도 또 재밌게 잘 보고 계신다고. 또 감사.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친환경적으로 또 포장도 된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남발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이게 딱 봐도 그냥 포장인데 생겼잖아요. 이건 그냥 개별 포장이잖아. 그래요? 아무튼 느낌이 이거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영의 가치랑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책 나눔하는 것도 원래 응원해주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또 일부 금액을 그렇게 나누고 또 그게 또 그쵸. 돌고 누군가 책 살 분이 만약에 그걸 받으시면 난 그럼 사서 내 지인 주겠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전 계속 확산시켜가고 이게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또 우리 분노의 질주님께서 제대로 읽어주세요. 분노의 질주네요. 감사합니다. 보람 PD님 이뻐서 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 바짝 오르네, 보람님. 지금 뭐 또 장재원 얘기 나오니까 주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황희두님의 황희두의 스팀팩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황희두의 스팀팩 오늘은 뭐 제목으로도 나와 있듯이 장재원 아들 노엘 지금 이게 자막이 뭐 그건데 그 장재원 아들 노엘 씨와 그리고 이 장예찬 씨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속 터지는 소식들이 아마 많을 텐데 많지. 그래서 일단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할 때 보면은 아니 지금 너무 속 터져 죽겠는데 니네 웃음이 나오냐. 그렇죠.
물론 이제 막 그럼 우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힘들어서 저한테도 DM이라든지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나 진짜 도저히 못 보겠다. 특히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조마조마하죠. 가면 사고가 터지고 국내 정치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 뭐 맨날 싸웠으니까가 되는데 이제 외교 문제는 다르잖아요. 외교에 지금 경제 문제까지 얽혀서 삼성전자까지 지금 막 멱살 잡히고 타이에 의해서 멱살 잡히고 막 중국 러시아 타격 받고 난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참고로 네. 지금 이 주식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체 시장이 지금 폭락했다. 특히 그 공공재 발언 뭐 그 이후에.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어제 상황입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네. 거기에도 윤석열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길래 봤더니 네. 그런 얘기였어요.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까불고 떠들더니 정작 아무것도 못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윤석열이 미국에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들어왔다. 하면서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맞습니다. 상태와 네.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조롱하는 기사가 이코노미스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이건 또 무슨 변인가. 네. 지금 우리가 막 해외 것 볼 게 너무 많아요. 막 워싱턴 포스트에 뭐. 그쵸. 그러니까 이따 그리고 인권 얘기해 주셨는데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이따 시간 되면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가치인가? 뭐 그냥 뭐 인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진영으로 막 나뉘어가지고 또 저들이 막 이상한 갈라치기도 시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인식 이걸 알고 지금 저들이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생각보다 우리 민주 진영 분들한테 심각성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예찬 씨가 저 얘기를 했죠. 윤석열 지금 하는 건 이 DJ와 노무현의 길이다. 근데 뭘 근거로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바로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장예찬 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장예찬 같은 애 물론 이제 집권 여당 최고위원입니다. 물론 청년 최고위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장예찬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장예찬 씨뿐만 아니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의 영감을 가장 크게 받았냐? 이거 김대중 대통령 영향이다. 진짜 염치 없다. 염치 없죠. 진짜 개념도 없고요. 염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싫어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저 인간들이 저런 얘기할 자격 없다. 그래서 아까 뭘 근거로 하냐 했는데 그들이 이제 앞세우는 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에요. 그 뼈대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네들은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쵸. 그나마 그쪽에는 네, 그나마 하거나 잘렸잖아. 그렇죠. 그렇지. 전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인정을 좀 하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IMF부터 저한테 뭐라 하신 분 계신데 그것까지 저는 막 다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뭐 하나의 청산 등등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거기 말고는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박정희, 이승만 얼굴 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자기네들 쪽수가 밀린다 생각하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국무총리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저렇게 키워드로 넣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될진 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그 정치 그러니까 정당 그리고 지금 정부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막 김대중 대통령 막 찾아가가지고 그쵸.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정신 진짜 얘기하고. 양아치였던 건 호남 그때 뭐 망언 터져가지고 막 개사가 논란이랑 그거 사과한다고 광주 갔잖아요. 그랬죠. 그 가가지고 A4 용지 한 장 읽고 그날 밤에 폭탄 좀 알았어요. 저런 인간들이에요. 그게 김대중 정신입니까? 양아치지. 근데 실제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할 때 김대중도 빼고 그때 SNS에 게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오부치만 아는 거죠. 김대중은 모르고.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장예찬, 최형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의원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윤석열도 똑같은 말 한 거다. 이거 100년 전 일로 우리가 언제까지 막 무릎 꿇으라 할 거냐. 뭐가 다 차이가 있냐.
차이 있으면 답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쇼킹합니다. 2023년에 오렴치 이게 모든 사람은 원래 눈도 두 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이건 다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떤 맥락 속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쌓아온 에토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길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드려야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오부치 선언이 너무 옛날 얘기라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 친구들이 막 취업하고 공부하고 뭐 해서 직장 다니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하고요. 국제 평화와 안전 협력이 중요한 가치였고 경제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한다. 국민 교류,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자 이렇게 큰 조건 아래에 세세하게 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겠다고 양쪽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왜 김대중 오부치 얘기만 하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승만 때부터 뭐 박정희 거치고 뭐 전두환, 노태우 등등 거치면서 다 달라졌잖아요. 미세하게 노선도 달랐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국민의힘에 뿌리는 뭐 이승만이니까 무조건 너네는 다 틀렸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막 이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오부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다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그렇죠. 인간들이. 그렇죠. 그게 진짜 이 양아치스럽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아니 당장 아베 같은 경우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 평화 헌법 구조 그거 얼마나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민주 시민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눈을 피하는데. 아니. 진행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다 아는데 쉽게 말해서 일본은 지금 그 이 예전에 전범국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못 합니다. 자기네들이 막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은 이거 멋대로 고쳐가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군대도 정식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근데 문제는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막 그거 안 된다. 그런 건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러니까 막 그 수출 규제 걸어온다고 했을 때도 당당하게 맞서고 근데 그때 당시엔 막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경제 전문가랍시고 아무 뭐 책임도 안 지고 떠들고 다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아베 내각에서 과거의 뭐 위안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다 부정하고 극우 노선을 갔습니까? 그럼요.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 방송이 업데이트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렇죠. 오부치 선언 했는데 쟤네들이 뒤통수를 쳤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에서 난리가 나고 왔는데 뭐 태영호 같은 인간은 그게 뭐 미래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얼마나 포장했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됐는데 물론 이제 태영호의 발언은 외교청서 나온 걸 보고 그 미래지향적이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싸워오던 거를 그냥 뭐 역대 정부 이 내가 그 계승 안 한다. 한마디로 그 오부치 선언이고 뭐고 자기네들은 그냥 역대 이 내부에 있었던 것들 다 부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건데 근데 그거 그러니까 와가지고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걸 봤으면 이 앞에까지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럼 그 이후라도 달라져야죠. 나 이거 일본 이거 못 받아들인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지.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 뭐 저런 앞에 최영두나 뭐 장예찬 뭐 한덕수 이런 사람들을 하나같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니까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엄청 분노하고 계시네요. 보민님께서 국힘이 김대중 노무현을 이용하는 거 정말 역겹더라. 그러니까요. 제가 뭐 사실 심리전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이명박 때 끔찍한 짓들 저지른 거 그럼 사람들이 저쪽에서 방어할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거 옛날 얘기잖아. 이명박 때 얘기잖아.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게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럼 저는 마치 그냥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지금 딱 윤석열 정부 세계관이랑 똑같아요. 언제까지 그 100년 전 일 갖고 그럴 거야. 지금 사람들 전혀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최근 지적했듯이 과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 피해자분들 그 막 가족분들 지금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현재의 문제입니다. 아까 인권 얘기해 주셨는데 인권에 뭐 과거가 있고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인권은 쭉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막 말장난을 하면서 마치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막 100년 전에 얽매여 가지고 한 발자국도 미래로 못 나가는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뭐 일본은 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본 문화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때 우리가 노노재팬 했었고 그 이후로 그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 하는 분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저도 존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뭐 전부 다 일본은 그냥 아예 뭐
한국당에 발도 들이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저들이 이걸 자꾸 갈라치기 하고 악용하고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하나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속 저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가 결국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어이가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지금 채팅창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발 떨어져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세대를 겪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두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녀보면 MC 무연해가지고 막 지코 세핑 요즘 막 밈 있잖아요. 네. 제가 막 아이돌 얘기도 가끔 하고 하는데 그 아이돌 노래에다가 MC 무연 그 밈을 섞는 거예요. 있지.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예. 그럼 정치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막 낄낄대고 이상한 거 합성하고 이런 속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과거에 그 여러 그 개혁 뭐 해오고 뭐 도전하고 업적이라던가,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보기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정치인들 우리 당 정치인 특히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선거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금 10대, 20대들이 그 두 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진단을 하고 그게 가장 먼저 순서구나. 그렇죠. 그게 먼저인데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뛰어난 성과를 막 업적을 했다 해도 이거 읊으면 1시간 동안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1시간 동안 얘기한들 안 보면 끝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저들이 계속 야금야금 저렇게 언플한다? 저게 나중에 어떻게 포장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진영을 넘어서 다른 대통령들과도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했다. 근데 니넨 뭐냐? 막 전두환 무조건 나빴다. 나쁘잖아요. 그쵸. 근데 저렇게 나쁘다고 하는 건데. 양비론을 펼칠 수 없는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힘 그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고 싶다고. 그리고 그게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거 보고 똑같이 나도 외연 확정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니까 박정희 걸고 박근혜 박정희 걸고 뭐 이명박 걸고 이렇게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망하자는 거지. 안 되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쟤네는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쵸, 너네 언제까지 포용하는데. 니네 진영에만 갇혀 있을 그런 거야. 사람도 있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시대전환 같은 데가 그렇지.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그쵸.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서 저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물론 잘못됐고 댓글에서도 노무현, 김대중 이용하는 국힘당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이쪽 진영의 젊은 청년들이 또 거기에 계속 서로 상부상조를 해요. 그럴 수 맞아요. 있지 하면서. 그러면 이 정신이 마치 그 사람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고 손잡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마치 되게 큰 정치인 것처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얘기하셨을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정말 그 반발들을 뚫고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대연정을 위한 대연정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걸로 가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는 그쵸.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닌 걸 기라고 해도 그런가 봐 라고 해버리니까 멍청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기들은 되게 열려있대. 그러니까 열리기를 있는 닫아버려. 거야. 그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00년생, 10년생 그들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한창 치열하게 논의하는 거 모르지.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전달해 주거나 그때 뭐 유튜버가 됐든 혹은 그냥 제목만 서칭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요. 맞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걸 보면서 막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끌어오르긴 하지만 세세하게 어떤 인물이 그때 막 변절했고 잘 이거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네. 역사책으로 배우거나 그러지. 그렇죠. 전에 듣거나 영상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막 요약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저도 이 단계를 설정해가지고 정말 전략 전술 잘 짜야 된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5년 10년 뒤를 상상해 봤을 때 저들은 어쨌든 손을 내밀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저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또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지금 막 윤석열에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 그렇죠. 그렇게 붙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파일을 늘리자고 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가져가고 택도 없는 짓을 해요.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정치인들이 반응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끼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의 그 정신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그럼 준비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 싶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냥 짧게 장제원 씨 아들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빠뜨릴 수 없어. 없죠. 끼어넣어도만. 열받잖아요. 야, 근데- 열받을 때는 원래 이제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만 봐도 웃겨. 최근에 그 뭐 이제 래퍼들하고 같이 방송에 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왔었죠 네, 이거. 아빠한테 골프채 맞은 적은 없는데 아빠가 갑자기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문을 부순 적은 있다. 근데 지금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고 직후에 장재현 씨가 그러니까 장용준 씨가 네, 아버지가 노엘이죠. 국회의원이라면서 1,000만 원 줄 테니 해봐야죠 말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막 목소리 높이고 있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런 짤 때문에 장재현 씨가 희화화가 많이 됐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이게 우스워지는 게 굉장히 그 뼈 아픈 겁니다. 그렇죠. 뭔가 나쁘다, 악랄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렇게 뭔가 되게 뭐 없어 보이고 진짜 근데 없어 보여. 그거를 저쪽에서 굉장히 잘 이용을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그쵸. 정말 웃긴 존재인 네.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도 이 웃음, 재미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사진 다 보셨나요? 네네네. 저는 최근에 이 총선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 16년도 때랑 상황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저쪽 당이 진짜로 많이 웃겼었어요. 사람들이 그걸로 밈을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짤을 많이 돌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윤석열 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권자들의 시대거든요. 지금 시간이잖아요. 총선 전까지는 어쨌든 유권자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 사이 동안 이거를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유튜브 대형 채널들에 청년들의 뭐 이런저런 밈이나 이런 거 콘텐츠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제 채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청년들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치고 나와야지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그냥 구독자 많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녹여내면 된다고 하면 네.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하실 분들 있으면 과감하게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네. 나중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결론은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는 거 저들의 전략이고 이거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우습게 봐서 안 된다. 그리고 답답할 땐 저 장재원 아들 노엘 근황 보면서 웃음으로 네. 이 기간을 버티자. 그렇게 하면서 스팀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스팀팩에서 장해찬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뭐 오늘 내 이름은 소망님 오늘 안 오셨나요? 그냥 소망은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닐 텐데. 내 이름은 소망이잖아. 그 그러니까. 장해찬 지지하시는 분. 네. 소망님이 제 영상 최근에 장예찬 씨 그 불공정 이슈 터졌거든요. 그거 보고 장예찬 씨 해명하라고. 아 좋습니다. 오셨으면 글 진짜 남겨주세요. 찐 그러니까 것 같아요. 왔으면 글 남겼을 텐데 뭐 나중에라도 돌려봐 주시길. 한동훈 장관도 좋아한다 했는데 이제 싫어진다 그러고. 대연정이 좋네. 완전히 이제는 뭐 좋습니다. 친황의도 쪽으로 네. 이제 갈아탔네. 다른 분들도 예. 많이 오세요. 저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노엘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노엘이 사실 저렇게 설쳐주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노엘이 사고 치면은 기사화가 일단 바로 되고 노엘은 그리고 아마 또 총선에 장제원이 나온다고 뭐 사상 이쪽에 왔다 갔다 할 텐데 노엘이 직접 뭐 그 아버지 차에서 유세도 해주고 랩도 해주고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엘 굉장히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람의 쇼미더머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미더 월드입니다. 네. 쇼 미더 머니라고 머니가 아니라서. 맞아. 쇼미더 월드. 예. 정재윤 씨는 갔다. 한번 해야 돼요. 아니 이러면 벌써가? 진행 아무나 하나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채팅창에. 아니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더 텐션을 세게 치고 나오잖아요. 사실 노린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해야지 이런 거는. 네, 빨대를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도 일 잘할 것 같아. 아 잘해요. 거기에서 더 잘 맞아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좀 유튜브를 한번 봐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오셔서 꼭 조떼꾸알도 한번 해주시고 네. 좋네요. 네, 일단 먼저 그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라고 네, 사진 소니? 소니 그 소니? 아니 슈퍼손 말고 아. 그냥 소니 일본 회사 일본 그 소니. 네, 일본 그 카메라 네, 소니 카메라 회사. 네, 거기에서 하는 그리고 세계 사진 협회가 후원하는 사진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 최대 사진 대회 중 하나거든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독일의 한 사진 작가가
전기공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워드에서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 1위를 차지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진이 좀 상을 받을 만하다고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눌러주시고 아니다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왜 상을 받았을까? 이게 약간 심오한 뜻이 좀 담겨 있긴 한데. 네, 어떤 심오한 뜻일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아, 그림이에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몰랐네. 야, 저기 AI가? 이미 공유를 들었었기 때문에 네, 보리스라는 이 작가가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니까 AI로 만든 사진이라고 밝히면서 수상을 거부를 했어요. 예, 근데 채팅창 보면 지금 2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번 보는 놈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의아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수상을 거부를 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사진 영역은 AI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가 아니면 내 수상이 주최 측의 실수인가라고 하면서 내가 수상 거부를 하면서 이 논쟁이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애매하다. 그러네요. 근데 의도한 바는 제대로 달성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AI가 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작년에 미국의 미술대학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야, 멋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그림인데 디지털 아트 부문으로 참가를 해서 1등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와, 근데 이게 진짜 멋있긴 하다. 이것도 이거. AI가 한 거라고요? 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막 잘하네. 챗 GPT 얘기도 나오지만 그 달리라든지 그 맞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보다 훨씬 더 막 손가락 6개 그리고 원래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극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원래 그러네. 손 부분이 AI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 구현해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안 된다 야. 했었는데 몇 달 사이에 그걸 다 극복하더라고요. 와, 네. 이게 굉장히 무섭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쵸. 왜냐면 지금 유이님도 현 디자인 쪽 노예라 AI가 좀 무섭습니다.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오. 이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이 AI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고 또 사람처럼 보다 더 잘 그리니까 좀 약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킨집에서 치킨을 로봇이 튀기는데 그게 한 달 임대료가 11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사람을 거기에다 쓰면 이제 인건비가 한 200 좀 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막 그런 AI에 관련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근데 딱 댓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AI라던가 인공지능 이 얘기가 나올 때 그 이런 문화예술 영역 뭐 작곡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AI들이 대체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뭐 기계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문화예술 영역까지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잘하네. 너무 잘하죠. 그렇죠. 너무 잘하네. 원래 그 영역만큼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인간의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빨리 침범을 당했다. 그리고 또 이 영역 이거는 수상한 건 아닌데 네, 이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이거 저번에 본 거 아닌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이거 트럼프의 사진인데 AI가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문화예술 영역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게 기술은 빨리 발전되는데 비해서 사람들의 뭐 인지라던가 문화는 그거만큼 속도만큼 바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게 도대체 예술이냐 이런 논쟁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문화예술에서 허용이 가능한지 등등을 뭐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끝없이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진 AI인 보여주신 거죠? 다 AI입니다. 근데 저렇게 보시면은 이게 비단 문화예술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앞으로는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저 AI 같은 거 동원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뭐 해외 나가서 아니면 외신들이랑 자기 마음대로 그냥 뱉어버려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니면은 뭐 주어가 없어. 뭐 오역이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이게 언론사들 뭐 두세 번 튀기고 하면서 몇 바퀴 돌리고 나면은 그게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챗GPT도 다른 나라에서 그때 히두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이런 어떤 위험성 같은 것 때문에 규제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윤석열은 그래서 이거 좋은데? 이거 뭐야? 막 이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열받네. 맞습니다. 저 솔직히 이번에 일광횟집 앞에서 도열시켜놓고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그 막말로 유명한 나중에 거. 이거 AI가 만들어낸 거야 해버릴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가 센터에 서 있는 사진 이런 거 계속 무한 생성하고 이런데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리고 사진보다도 딥페이크 막 네. 목소리까지 그럴듯하게 해서 이게 영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게 진짜 무섭다. 그거는 진짜 내가 안 갔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미리 고민을 하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미리 고민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뭔가 발전을 하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일자리라든지 긍정적인 걸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발목 잡는 당이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건 그거대로 또 잘 살려가고 그러면서도 생겨나는 부작용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안 그래도 양극화 얘기가 많은데 노동이 지금 자산 소득 못 따라간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디지털 격차는 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그쵸. 그게 제일 우려가 돼요. 이 격차가 나중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뭐 0.1% 막 거의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코로나 국면 때도 그렇고 이 되게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자유를 외치면서 신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금 나온 이 격차의 격차를 계속해서 넓혀갈 텐데 맞아. 시대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니 그러니까 기본사회 만들기가 필요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밑바닥을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건데 전혀 이런 건 이제 관심이 근데 없고. 저는 저쪽에서는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댓글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밝혀진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또 악용될 사례가 어떤 건지를 미리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도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해서 악용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공격이 들어있을지를 미리 어느 미리 정도 알아야 생각을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다. 그쵸. 대응을 이게 하자.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아까 뭐 시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뭐 반팔을 입고 겨울엔 패딩을 입는데 그럼 여름에는 내가 패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반팔을 별로 안 좋아해도 뭐 껴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게 그냥 미스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인데 한여름에도 그냥 패딩 꽁꽁 껴입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럼 시대에 맞게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대통령은 나 패딩 좋아하는데 하고 계속 껴입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그냥 웃긴 지켜만 거는 보고 패딩도 지걸 입으면 되는데 남의 거 막 지가 맘대로 가져가가지고 입고 나서 다 찢어버렸어. 그리고 겨울 되면 자기는 따뜻하게 제일 따뜻하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패딩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패딩이네? 했는데 진짜네. 네. 교황님이 사진이 누가 봐도 교황님이 그러네. 내가 MG 교황인가요? 약간 주머니 손 넣고 발렌시아가를 입고 있는 그런 네. 사진인데 사진 쭉 보여주시면 교황도 이제 MG가 될 때 됐죠. 몇 년생이야 교황님? 이게 다 보시면은 굉장히 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마치 화보인 것처럼 우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오. 사진들도 전부 다 AI 사진입니다. 오. AI가 만들어낸. 와 근데 MG. 정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 이거 숫자 2 이거 이게 아니라 1이 2개. 1이 2개. 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AI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다. AI가 만들어낸 사진이죠. 와. 근데 잘 진짜 만든다. 진짜라고 해도 믿겠다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이쪽 바닥에서 내가 뭐 AI나 온라인이나 심리전이나 황희도 씨도 항상 얘기를 해주시지만 이쪽을 전문성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를 뭐 총대를 메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쵸. 그 박태용 의장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아, 맞아요. 막 다스베이다에 나오셔서 영상 막 1시간짜리도 이렇게 특별 편으로 해서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무엇보다 그 박태용 의장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기본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사회의 밑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더 벌고 싶은 사람, 중산층에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층을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채우고 사회 안전망을 그럼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위에는 위에서 할 거냐. 근데 보통 사회 현실은 위에서 그 더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그렇죠. 여기를 바라보자 하는데 이걸 두고 막 뭐만 하면 빨갱이네 공산주의네 아직까지도 그 100년 전에 했던 얘기들 하고 있고 그치. 그거야말로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진짜 뭐 미래로 가고 싶으면 이런 문제 해결해야죠.
정말 형편없어요 얘기할수록. 뭐 저런 그게 다 있죠. 너무 수준이 떨어져. 시대에 뒤떨어지고. 네, 제가 뭐 온라인이랑 그나마 좀 많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젊은 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를 왜 지지하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청년들 나이를 상관없이 물리적인 나이랑 상관없이 온라인 정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걸 그만큼 잘 알고 계신거든요. 그 유능한 면을 보고 맞아요.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거에 있어서 자꾸 이재명 그래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재명도 지키고 또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도 그 우리 핵심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창의성, 다양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폭넓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끔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면 너무 막 그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예 당 색깔이랑 안 맞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인물이 좀 나온다든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폭넓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준비한 주제는 이거까지고요. 네, 앞으로 또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주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근데 그 쇼미더 월드 코너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은 뭐 별로였다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 생각을 아니라 안 하고 있었나요? 아니 그냥 뭐 시간 가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오늘 아니라 좀 생각할. 아니 왜냐면 네. 오늘 채팅방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유인님 같은 경우도 현직 그 디자인 쪽에 종사를 하시는데 지금 엄마 나 곧 무직자 될 것 같아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또 있었고 또 분뇨의 질주님은 현직 IT 개발자 AI가 금융 개발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목소리를 내고 관심 가져야 될 이슈기도 하고 또 업데이트 코너에 오늘 제대로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우 아웃. 네. 왜요? 아니 유인님 댓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데 예. 제우 아웃. 예, 고맙습니다. 예. 같이 나가죠, 뭐 히든님. 아까 히든님 아웃도 외치던데 황희도 아웃, 정재우 아웃하고 예,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은 오이석의 지지지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네. 요 사진, 요 뭐 같으세요? 왼쪽에 저거 카페요. 이거 뭐지? AI요. 네. AI가 만들어낸 AI가 사진. 만들어낸 사진. AI가 만들어낸 사진. 생각하고 있는 자의 대답이에요. 방송에 몰입했단 거지. 그쵸. 야. 비웃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비웃어? 보라님 보기에 뭐 같으세요, 저거? 아니 뭐지? 맥주? 드립이 연기 제대로 하라고요. 드립이 최악이야. 아니 김태호님도 맥주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김태호님한테 드립이 최악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에토스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치. 아, 김태호님은 아니랍니다. 오줌 예. 나왔고요. 오줌 같이 생기기도 했죠. 맥주입니다. 맥주. 맞췄네. 네, 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가루였어요. 가루. 저게 스카이 윈드님이 만들어 먹는 맥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거의 가까이 가시네. 가까이 가시네. 저게 이제 정말 만들어 먹는 맥주. 한 번 더 타 먹는 맥주. 가루를 넣으면 가루와 물을 섞으면 맥주가 되는. 이번에 새로 이제 독일에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약간 왼쪽에 담겨진 걸 자세히 보니까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그쵸. 미숫가루처럼 생겼죠. 네. 오늘은 좀 이제 날도 조금씩 더워지고 오늘은 갑자기 약간 추워지기도 했습니다만 맥주가 네. 땡기는 시기가 또 되기도 해서 네. 좀 맥주를 중심으로 기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뭐 이렇게 요즘 그 이어지나? 장하준 교수님도 이제 음식과 비교해서 경제 얘기하는데. 저 경제학 레시피 책 사서 읽고 있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좋아요. 기후 되게 친근하게 또 쉽게 알 수 있는. 그 책도 진짜 재밌어요. 요리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한식 빼고 다 하시는데 한식은 왜 안 하실까? 그 와이프께서 한식을 잘 하시니까. 그걸 안 하시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한식 말고 못한다는 얘기가 그 되잖아. 대신에 양식을 엄청 잘 하신다. 근데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이게 독일 사례인데 저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분말을 타면 맥주가 되는 이른바 분말 맥주예요. 분말 맥주. 네, 저렇게 분말에 물을 타면 우리가 많이 마시는 뭐 카스나 테라 같은 라거가 이제 되는 거다 하는데 저걸 개발한 곳이 뭐 갑자기 태어난 뭐 스타트업이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400년 된 양조장이에요. 와, 엄청 전통이 그런 깊은. 그렇죠. 더 강자인 거지. 전통적인 힘과 혁신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더 강자인 거죠. 지금은 요게 이제 좀 초기 단계인 건데 2년 동안 개발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일단은 초기 단계인데 이걸 일단 만든 이유가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왜냐 하면 맥주의 이 중량의 90% 이상이 물하고 캔 혹은 병, 포장 용기가 되겠죠. 내가 90%가 넘는데 물이랑 포장 용기를 빼고 가루만 보내면 운송을 하면 그만큼 탄소 발출량이 줄어들고 많이 보낼 수도 있다 네.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독일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수출할 때를 고려해서 개발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온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독일의 모든 맥주를 분말 맥주로 전환하면은 독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에서 5%를 줄일 수 있다. 되게 많이 차지해요. 역시 맥주의 나라. 정말 맥주의 나라인 거죠. 근데 아직은 요게 이제 초기 단계고 더 기술 발전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은 알코올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 그러네. 알코올은 저렇게 할 수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아직 탄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먹으면은 거의 좀 약간 쓴맛 나는 보리차 정도의 느낌인 건데 그래서 맥주라고 부르긴 좀 모호합니다만 이렇게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400년이 된 독일의 양조장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너무 좋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죠. 이런 거는 정말 밀어줄 필요가 있죠. 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전통하면 특히나 내가 해왔던 방식, 우리의 그 뭐 성공 모델 이것만 생각하고 고이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렇게 유연하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그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도 마진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저런 시도 자체를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원래. 근데 어찌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했다.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고 요 양조장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수도원들이 맥주에 굉장한 전통과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수도원의 맥주를 계승해서 계속해서 맥주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맥주의 전통 자체를 굉장히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혁신을 선택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뭐 저도 이 과정에서 이 가루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래. 오늘 뭐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네네. 돈 받고 한번 예. 그거는 아직은 기술 그 비밀이래요. 나중에 언젠가 좀 그것도 알 수 있게 되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듣는 걸로 할게요. 주제랑 상관이 있어요. 좋아요. 의석이 형님 코너를 자세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갑자기 주식을 추천해 준다던가. 아니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의석이 형이 포스코주 관련 추천해 줬는데 아니 전망이 괜찮습니다. 포스코주 많이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의석이 형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저 양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해도 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의석이 형 말 듣고 주식을 샀다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조만간 나한테 투자하라고 좀 해야 되겠다. 하나 걸렸네. 예. 제 돈 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끊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 얘기였어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스카이윈드님께서 그럼 탄산 없으면 탄산수 태워서 제조하면은 무알콜 맥주 되겠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재밌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의 혁신을 가미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엔 스페인에 또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맥주의 4대 재료 재우님 뭐뭐 있습니까? 보리, 밀, 물이 핵심이지. 그리고 하나는 모르겠네요. 땡이야. 그래? 보리, 물, 효모 그리고 홉. 근데 효모가 뭐냐면은 이 보리가 이제 갖고 있는 당을 얘가 먹어요. 먹고 쉽게 말해서 똥을 싸. 그게 알코올이 돼. 알코올을 만들어 주는 게 효모예요. 그리고 홉은 뭐냐면은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매. 네, 조금 엄지 손톱만 하나? 엄지 손가락에서 엄지 손톱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쌉쌀한 맛을 내줘요 맥주에서. 그래서 이 홉이 어떤 홉이냐에 따라서 맥주의 맛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보통은 이 홉을 저렇게 재배하고
싹 거둔 다음에 말려서 펠릿 형태로 이제 맥주를 막 끓일 때 얘를 넣어서 맛을 가미하는데 가끔은 그냥 생홉 자체를 넣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내기도 해요. 다만 이게 어떻게 경제성이라든지 맛 차원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서 가끔 스페셜로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기르지는 않고 그 주로 미국이나 유럽 국가, 독일 이런 쪽에서 많이 재배해서 우리도 거의 그 나라들에서 재배한 걸 수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얘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 고온이나 가뭄 때문에 생산량도 줄어들고 퀄리티도 많이 떨어졌대요. 품질이 많이 떨어졌대요. 이른바 기후 취약성이 높은 생물인 거죠. 이 호비라는 녀석이. 얘가 조명, 수분, 영양 상태에 따라서 품질이 되게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재배해요. 이게 홈 농장이에요. 직접 가서 보면은 향도 되게 좋고 되게 예뻐요.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사람 키 높이인가요? 그 경우마다 다르지만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보다 훨씬 높고 이게 덩쿨 식물이어서 저렇게 기른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니, 이런 데서 기르기도 하고 담쟁이 덩쿨처럼 그렇게 기르기도 해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요즘에 어떻게 기르냐면 요 그림처럼 기르기 시작을 했대요. 스마트팜. 약간 LG 생각나요. 스마트팜인 건데 요렇게 스마트팜 이건 이제 스마트팜 중에서도 버티컬 팜이라고 해서 저런 홉처럼 위로 수직적으로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잘 어울리는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형태인 건데 저렇게 실내에서 하게 되면 영양이나 조명, 수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의 생산량이나 품질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물 소비량을 엄청 줄인대요. 저렇게 기르면 무려 15배 정도. 그래서 탄소 배출량도 15배 정도가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저렇게 기른 홉은 스페인의 대형 이 맥주 회사들의 납품도 하기도 하고 또 저 회사 자체 방금 보여드린 그림의 저 회사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가 버드와이저를 만드는 AB 인베브라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자회사로 오비 맥주도 갖고 있는데 거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 맥주 회사들은 뭐 아리백 하면서 뭐 재생에너지를 바꾸고 이거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후 친화적이면서 품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 테크를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아리백 이거 한국에선 좀 꺼내기 위험한 단어인 것 같긴 해서 이게 정말 트렌디하고 필요한 단어인데 누가 오염을 시켰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사례 또 누가 있다? 또 이제 제가 있다. 뭐야 이거? 대표주자. 빌드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나를 끼얹었지. 결국에는 이거 결국 깔때기로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 결국엔 본인 자랑이구만. 이번에 아까 집중해달라 그랬는데 의석이 형 코너에. 아니 또 새날에 자주 나오시는 그 정봉주 의원님 보면서 항상 많이 배웁니다. 깔때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깔때기는 이렇게 꺼내. 각도는 이렇게 재야 된다. 각도 잘 쟀어요. 꼼수 애청한 보람이 있다.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 지금 또 교육연수원장답게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요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그 빗물로 맥주를 만들었었어. 팔았었죠. 왜냐하면 맥주 한 잔을 만들려면은 그 물이 6잔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더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빗물, 그러니까 빗물을 정수할 때 이 수돗물보다 에너지 소모량가 적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후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빗물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었죠. 그 네덜란드에 있던 사례가 있어서 한국으로 이제 들여와서 했던 적도 있었는데 좀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물만 바꾸는 것 혹은 뭐 홈만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면 뭐 분말로 바꾸는 것 요거 하나만 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다. 붙이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는 말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말만 붙이면 그게 바로 이제 그린워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맥주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리, 홉 이런 애들을 생산을 하고 이제 몰팅, 제맥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를 좀 가공해줘야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양조, 그 맥주를 이제 끓이고 식히고 숙성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몇 톤, 수십 톤이나 되는 물에다가 보리를 넣은 다음에 몇 시간을 팔팔 끓였다가 식혔다 하고 또 숙성을 해야 되는데 숙성하는 동안은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냉방 시설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포장하고
또 운반하고 하는데 운반하고 할 때 뭐 꽁으로 합니까? 트럭 같은 걸로 할 텐데. 네, 운반할 때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들 것 같은데 탄소 배출이. 그때도 이제 그렇죠. 그냥 일반 기름차로 다니게 되면은 탄소가 많이 그렇죠.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전기차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생맥주나 병맥주를 소비를 하는데 그 먹고 난 그 맥주병 같은 거 이거 그냥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네. 활용하면 자원이죠. 그럼 활용을 할 수 있게 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총체적인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기후 주류화된 사업을 만드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사업들을 잘 하는 곳, 그러니까 밸류체인 자체를 더 기후 친화적으로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회사가 이른바 ESG를 잘 할 확률도 높다. 왜냐하면 환경 이뿐만이 아니라 저기까지를 의사결정하는 그 자체가 실력이라는 거죠. 그 회사에. 그 안에는 이사진들, 주주들 다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 표방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자체가 이제 영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자원을 얼마나 쓰는지 또 환경 영향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LCA라고 해서 환경 정가정 평가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튜브 같은데 한번 LCA 이렇게 쳐보시면은 또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으니 그런 걸 보시고 아 요즘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LCA를 요약해서 다음 주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너무 많거든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아니 근데 아까 그 화면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네. 보세요. 맨 앞에부터 이 생산부터 지금 뭐 쭉 가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네. 뭔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쭉 유통을 하죠. 포장하고 이거 막 의견 수렴하고 저 운반하고 그 다음 단계 갑자기 저 이렇게 지금 스타 이렇게 별 붙어 있잖아요. 저거를 이제 국민의힘 로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태경이 서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약간 이런 저기서 느낌. 가로채는구나. 그렇지. 앞에서 민주당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걸 가로채는 경우가 늘 있어요. 깔때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유통 창구가 중요하다. 실컷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포장까지 여기서 다 했는데 저기서 갑자기 배달할 때 마치 자기 것처럼. 내가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저 하태경이가 이러면 사람들은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떠올라서 그러니까, 보여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 쪽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게 사실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먹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게임 관련 뭐 이런 이슈들도 하태경이 사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게임 유저들도 많고. 있죠. 네, 아무튼 그런 네. 측면에서 히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어디서 계시지? 여기서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네. 저 요런 맥주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도 다니고 하니까 또 강의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겠고. 역시 홍보의 장입니다. 하고 예. 채팅에 빗물은 미세 플라스틱 없나요 하시는데 있어요. 네.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은 날아다닐 정도로 가벼운 애들이라서 네. 넣어내는 것 상관없어요? 자체가 어려워요. 모든 물에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 그냥 건가요? 모든 물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네. 아니 그 모여라 꿈동사님은 또 조만간 방사능비도 올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셨는데 뭐 방사능비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로? 기대해 볼까요? 그럴까요? 예, 올 수도 있겠네요. 무섭습니다. 자, 네,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오세기 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세 분께서 준비한 그 알찬 주제들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업데이트 코너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노가리 타임. 우리 시청자분들과 잠깐 소통하고 얘기 나누면서 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정재호의 노가리라 해서 코너로 그냥 해요. 저 그냥.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제가 네. 할 말 많은데 아니, 저는 달래잖아. 너무 노가리 타임에 급하게 끝냈거든요. 사실 아니에요. 제 코너. 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네. 내가 무슨 노가리 타임에 나 얘기 안 합니다. 유인님이 벌써 노가리 벌써가 타임인가요? 나오잖아, 벌써가. 네. 그 뜻은 뭐냐면 기다렸다. 그런 것도 있는데 세 분의 주제가 그만큼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 분의 주제를 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다렸다. 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봐봐요. 노가리 타임이 반응이 좋다니까. 왜냐면 말씀을 못 하신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편한 이야기도 하고. 맞아. 예. 아니 새콤달콤이 지금 노가리시아 이거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아, 맞네. 저는 이거 왜 꺼냈냐면 그 무한도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한도전을 봤었고 네. 이런 세대의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인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이미 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각자 다 다른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거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분들이 좀 거기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 딱 무한도전 세대는 그렇지. 토요일 날 무도 보고 일요일 날 집에 와서 1박 2일 뭐 예를 들어서 보고 그랬었지. 밤에 9시에 개그 콘서트 개콘 보고 보고. 지금은 이제 히드버스터를 보지만 9시에 유명이 돼서 9시부터 11시 사이 하지만 깔때기 아, 이렇게 파티네. 꺾인다고? 깔때기 파티야. 하는데 뭐야, 그때는 이거? 국민 예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 예능. 옛날엔 그리고 더 옛날에는 국민 배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저희 때 막 국민 배우라고 하긴 좀 그랬거든요. 그나마 유재석 씨 정도 국민 MC, 막 그치, 강호동. 그치. 근데 이제는 국민이 안 되는 게 파편화된 시대예요. 맞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그렇다는 것은 그 국민 예능이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뭔가 TV 앞에서 그 소수가 다수한테 뭔가 전파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분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포인트다. 거죠. 놀거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만 그대로 걸어가면 사람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선가는 몇백만 유튜버고 이 사람의 세상인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전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누구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가끔 뭐 논란 터져서 몇백만 유튜버 이번에도 뭐 데이트 폭력 사과하는 맞아. 맞아요. 그 사람도 뭐야? 나 처음 보는데. 검색해봤어. 네. 몰라서. 근데 100몇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 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는 또 그 안에서도 더 이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맞아요.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나가 보면 얼마나 그 차이가 큰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인들도 자기 기사 몇 줄 좀 나오고 유튜브 좀 나와서 좀 이렇게 한다고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인지도든 실력이든. 맞아. 자기 객관화는 메타인지를 정말 중요해. 이거 네. 메타인지를 좀 길러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보세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거 대통령 된다고. 네, 대통령 된다는 거. 저는 약간 근데 대통령 된 걸 얘기해 주셨는데 전 요즘에 김건희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최순실이 정무 감각이 진짜 뛰어난 거였구나. 사실 김건희 그래 놔둬두세요. 뭐 얘기하려 치면 필요할 때 입막음도 좀 하고. 그치.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추념사라든지 기념사라든지 등등 해서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눈도 좀 있고 이 김건희는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치. 김통령은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비건 가방 건플 거기는 막 통일대박 이런 거 그 시대에 사실 자기네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방향인데 그게 시대 정신이니까 통일대박 하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약간 미얀마 쪽에 있는 그 산단이라고 공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권과도 물론 관련이 있었죠. 물론 그게 있죠. 하지만 이제 대외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표방할 때 맞습니다. 그런 걸로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걸 이익으로 취했는데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를 처음에는 표방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 보세요.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를 이쪽에 민주진영에 있는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최순실 왜냐면 그쪽이랑은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와 최순실이 되게 잘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다 싫은데 그쵸, 그냥 잘못됐죠. 굳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다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싫죠. 말도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이윤정님께서 먹방 드라마 채널에 와글와글하고 누가 정치를 보냐? 먹방 유튜버 한 달에 5천만 원, 뭐 맞아. 약간 씹어 먹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 왜 다들 아시는 뻑가.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게 사실 정치를 표방하고 극우적으로 영상을 만들지만 걔가 건드리는 분야는 정치가 아닌 것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갑자기 이거 알고 보니까 좌파가 한 기획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상하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 같은 분야를 전부 엮어서 그거를 정치로 엮어서 때려버리니까 이게 네. 중도출이 보기에 그러니까 팩트와는 상관없이 저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저랬다고 네. 막 이러면서 그게 젖어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사실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무섭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치 생각을 영역에 하죠. 있는 유튜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약과를 먹어서 벌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이게 알고리즘도 있고 사람마다 수요가 다 있는데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층을 내가 공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제가 유튜버들 저도 비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 엄청 많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뭐 브이로그부터 막 쭉 다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낚시하듯이 낚아가지고 나의 팬으로 만들까라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보여요. 맞아.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치 영역에서는 왜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반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먹방으로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썸네일부터 해가지고 뭐 먹는 거에 대한 주제도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것도 계속 그 레파토리도 바꿔줘야 되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야, 지금 뭐 먹는다고 돈을 5천씩 벌어. 야, 나도 안 되면 유튜버나 할래. 그치. 다 쉬워 보이죠. 그래서 제 나중에 친구들도 옛날에 망하는 제가 거지. 만류했던 게 뭐냐면 다짜고짜 저한테 유튜브 하고 싶다고 연락 와서 장비 뭐 사면 돼 하면서 보내준 내용 보면 몇백만 원이야. 그 막 고급 장비에 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일기 쓴다 생각하고 그냥 남들 뭐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하잖아요. 막상 하고 나면 오래 못 합니다, 이게. 당장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냥 딱 봤을 때 아니 뭐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일 사안이 아니다. 되게 예민하게 트렌드라든지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거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채널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최근에 모 채널에서 69시간 언급했잖아요. 네. 그 콘텐츠가 사실 그렇지. 아. 청년들의 공감대를 기준으로 하는 채널이에요. 유행과. 그쵸,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 댓글들 달린 거 봤을 때 굉장히 많은 69시간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오후 4시에 막 치맥 회동하면서 청년들 얘기 듣겠다 하지 말고 그 오프라인에서 싫어하지 말고. 하는 거는 이제 저녁에 청년들 맞춤형으로 가되 찾아가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되게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나눠서 그 분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먹방도 챙기고 정치도 챙기고 약자도 챙기고 다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거 망합니다, 진짜. 달라요.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여기 그거 그러다. 예, 여기 모이라 꿈동산님께서 요즘도 유재석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유재석을 모르고 허팝이나 뭐 등등의 도티 유명 막. 네, 도티 네, 네. 등등의 유명 유튜버들을 아는 굉장히 아, 젊고 그렇죠. 어린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유재석이 어떻게 얼굴을 알리게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과정인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엄청 좋아하는 뭐 허팝이든 뭐 도티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면 뭐 BTS든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유재석 되게 평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재석이 어떤 아저씨길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걸 보면서 아 유재석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황희두 씨가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랑도 쭉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양하게 이 세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고리를 쭉쭉쭉쭉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배타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라는 걸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 못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유재석을 어떻게 몰라? 그치. 그쵸. 지금도 나오는데 막 그렇지. 퀴즈도 하고 하는데 그치. 실제로 그 저희들이 봤을 때 막 옛날 국민 배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체감이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국민 배우인데 우린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쵸, 그 그쵸. 정서랑 비슷하죠. 맞아요. 우리 때 막 옛날 이효리 씨 막 이런 분들 말도 멋있고 이효리 씨는 또 지금도 웃기잖아요. 유명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모르는 새로운 세대 요즘 막 맞습니다. 뉴진스 막 그 시대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어린 분들한테도 뉴진스 했을 때 왜냐면 전부가 다 아는 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어떤 아이돌 팬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이게 그 사람의 완전 세상의 전부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몰라요. 잘 몰라. 맞아요. 네. 우리도 뭐 3대 트로이카 뭐 이런 시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김지미 뭐 이런 분들 모르잖아. 김지민 씨는 아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 요즘 분들은 그것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치 맞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정치도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은 데다가 맞아. 진짜 높아. 그렇잖아요. 그 호불호도 있기 때문에 막 밖에 말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역사적 사실, 정치적인 어떤 공방,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스위치 껐다 켰다처럼 하듯이 해요. 게임할 때 그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아, 맞네. 스위치 꺼서 지금 이제 고관여층들이랑 같이 소통할 땐 또 그거대로 하고 이거 껐을 땐 또 절로 가가지고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관여층이 어떤 눈높이로 보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게 맞아. 나누는데 맞아. 이 얘기만 하면 나중에 그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그럼 그거 다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 빈 공간은 다른 분들이 채워야 맞아, 된다. 맞아. 그래서 새날이나 혹은 다른 유튜브 가가지고 아 뭐 20대도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얘기만 한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시간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채널 키우고 직접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님께서 뭐 먹방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뭐 그냥 김대중 얘기 좀 하고 노무현 얘기 좀 하면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런 새날 같은 채널에서 청년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한. 아, 저도 매끈하면서 웃고 있거든요. 진짜 감사한 기회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게 근데- 가교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축구로 치면은 왜요? 아니요.
왜? 피디님 얘기하는 동안 계속 실실 웃고 있어가지고. 아니요. 웃어? 저는 또 이 댓글을 보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아니 혼자 하던 웃고 있는 게 말하세요. 무슨 소통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웃긴 게 이 노가리 코너 시작할 때 본인들 시간 안 준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니 나는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다 뭐 시사 얘기하고 있고. 우리 나중에 그냥 노가리 특별편 같은 거 하나 찍으면 안 돼? 원래 그게 그거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내가 노가리 타임만 열어주고 전 집에 갈 테니까 세 분이 알아서 마무리하셔도 원래 될것 그리고 같습니다. 청년들이 공감할 법한 내용들이 지금 이 노가리 타임에 많이 나와 있죠. 맞아. 우리 그 같은 세대의 예, 그 아, 진짜 좋아요, 새날에는 진짜 좋아요. 감사해야 돼. 예, 청년들 그렇죠. 나와서 방송할 수 있고 그리고 맞아. 요즘 어떤 정치사 프로에서 한 2년을 나와가지고 기후 얘기를 주구장창하는 애한테 아. 기회를 줘요. 아. 그것도 젊은 애를 안 주지. 새날은 특히 깨어있는 방송이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한 사람 이게 아니라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가 모토였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19년도 때 지금은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매주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그런 진짜 게 소중한 뜻깊은 기회지. 소중한 제가 기회다. 뭐 막내 PD로서 뭐 당사자성을 좀 띠는 사람으로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새날은 그런 방송입니다. 또 미래 역시 관련해서 새나의 미래 권력입니다. 보람님한테 줄을 잘 서야지만 이 방송에 근데 제가 한 건 출연할 수 아니니까. 있어요. 왜냐면 푸나님께서 그런 지론을 갖고 계시고 이런 장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공부도 계속 하게 되고 하지만 더 큰 거는 저희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또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여기서 뭐 기후하고 뭐 ODA 한다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렇게 일하는 방법도 있네? 저렇게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니까 새날의 이 영향력, 긍정적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또 제 깔때기를 새날에다 끼우고 777까지 만들어주시면 완벽한데. 아 진짜 777 지금 776이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아니 뭐 늦게 오신 분도 좋고 네. 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네. 노가리 지금 타임 끝나. 네. 우리 커피 대신님께서 우리 또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예. 덕분에 IPCC 또 UNFCC 아, 파리협약, 유스팽킨 유스팽킨 이런 거 알게 됐다. 시간 많이 뺏기고 있다. 좋습니다. 수수님 감사합니다. 수수님, 수수님도 나의 감사하고. 개그 우상. 예. 주어는 없습니다. 네. 목적은 아닙니다. 없고요. 저거는 확실하게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아니 저는 수수님하고 또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네. 그 책. 아 그쵸. 아 맞네. 제일 중요한 얘기. 예, 책 선정. 저는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긴 하는데 안 보여서 그냥 보이는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댓글에 남겨주신 원래는 실시간 댓글이 아니라 원래는 댓글 중에서 거기 댓글. 네. 두 분 하셔도 네, 두 분 뭐 세 분 하셔도 되고 네 분 하셔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세 분 하셔도 그러자는 되죠. 거죠 그러면. 네. 다음에 본인인데 저는 세 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점점 많아지네. 저는 그 이 한블리님하고 아. 그리고 모여라 꿈동사님, 푸나 형님 요즘 유머학원 바꾸신 듯. 청년 유머학원 다니는 푸나 형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지금 유이님이 또 그래도 히도 아웃. 원래 유이님 드리고 싶었는데 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게 두 분 이거 메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댓글로 제가 고정을 해둘 테니까. 네. 두 분? 예, 두 분. 근데 우리 커피 대신님도 조금 드리면 안 돼요? 또 환경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쓰시고 하면서 또 그러네요. 공부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성님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성님이 한 건 하고 제가 두 건. 그럴까?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모여라 꿈동사님과 한블리님은 히두님이 달아주시는 댓글에다가 연락처하고 이름만 남기면 되나요? 두 분은? 아니 저한테 메일을 하나 주세요. 메일을 따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커피대지님은 저한테. 의석이 형님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님은 오늘 또 메일 하시네요. 예. 그리고 미야킴님이 슈퍼챗 또 보내주시면서 집안에 환자가 속출이라 당분간 보다. 예. 그 또 아드님이 또 휴가 나오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아무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평한 새날 패널. 예. 수수님은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 순서입니다. 이거 예. 플러팅 아니에요? 왜요? 아니 뭐 본인들도 뭐 금지야, 본인이 이거. 마음에 드는 네. 댓글 선정해서 주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케이. 네, 오늘- 깔끔했습니다. 네네네. 죄송한데 제 마무리 하려고 했으니까. 네. 아니 뭐 빨리 뭐 약속 있어요 오늘? 아니요. 예. 그냥 본인 멘트가 네. 없이 끝나는 걸로. 예. 정죄 없는 노가리. 네. 근데 사회자 멘트를 좀 보장해 주세요. 오늘 말을 너무
적게 했어요. 꽁으로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방송이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종치는 거 역할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안 돼요. 웃기는 역할이 제가 요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재미거든요. 아, 재미. 재미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만약에 제 생각이에요. 업데이트가 재미없다 그러면 여기 비판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모든 책임은 재훈이. 기둥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기둥.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자, 끝내십시다. 끝.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